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공사비는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는 단지도 잇따르다 보니 당장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조합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 공고 때부터 높은 공사비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 재건축 마지막 주자인 사당 5구역. 총 510가구 규모로 지난 2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최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는 총 2,288억 원, 3.3제곱미터당 910만 원 수준입니다. 최고 층수가 12층으로 고층 건축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조합 측은 최근 치솟은 공사비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공사비가 낮으면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우리 910에 공사를 하겠다는 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격적인 측면도 문제겠지만은 또 그 외에 또 시공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뭘까? 강남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강남구 개포안신 시공사 경쟁 입찰에는 응찰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조합이 제안한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920만 원이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900만 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한 단지들이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릅니다. 얼마 전 소규모 단지인 신반포 22차는 역대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으로 공사비가 확정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3.3제곱미터당 49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지난해 기준 754만 원으로 4년 만에 54%가량 급등했습니다. 반포동 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원베일리가 지난해 3.3제곱미터당 596만 원에 공사를 마친 걸 감안하면 현재 공사비 수준을 실감케 합니다. 높아진 공사비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침체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 분양가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또 이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을 하게 되면 미분양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건축 조합들은 조금이라도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지하 공간을 나타낼 때 흔히 대심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대심도는 지하 40m 이상의 매우 깊은 지하 공간을 말하는데요. 양천구 신월동에는 지하 40m 땅속에 대심도 빗물 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최근 침수 피해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시설 점검이 한창인 대심도 빗물 터널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지하 40m 땅속 초대형 터널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어진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지난 2020년 지어진 빗물 터널은 직경이 10m로 대형 버스 2대가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길이는 4.7km, 최대 저장량은 32만 톤입니다. 25톤 덤프 트럭으로 12,800대 분량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세 곳에 설치된 빗물 유입구를 따라 지하 40m에 매설된 터널로 보내집니다. 지하로 들어온 빗물은 4.7km의 터널을 따라 저장되고 비가 그치면 배수 펌프를 통해 인근 안양천으로 흘려 보내집니다. 복개천의 부족한 용량을 커버하기 위한 땅속에 더 큰 개울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 터널은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22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목동 유수지로 빗물을 흘려보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지난 2010년 집중호우 때 6천 건이 넘는 침수 피해를 입었던 양천구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가동된 이후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빠지질 않으니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역류를 해서 전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심도 터널이 생기고부터는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마음 놓고. 양천구는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준솔터를 제거하고 수문 등 주요 설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CCTV 넉 대를 설치해 침수 상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빗물이 터널 내부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적외선 CCTV를 설치해서 5월 말부터는 내부 모습을 CCTV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의 효과가 입증되자 서울시도 지난 2011년 추진했다 중단했던 빗물 터널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 1차로 건립하고 2032년까지 사당동과 강동구, 용산구 등 3곳에 추가로 빗물 터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은 이미 이제 기재부랑 총사업 비협의가 마무리되어서 턴키 공사로 발주가 나갔습니다.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8년 12월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침수 피해, 대심도 빗물 터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 하루 동안 체납 차량을 700건 넘게 찾아냈는데요. 이 중 번호판을 떼인 차량이 500건 가까이 됩니다. 또 고액 상습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견인 처리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상범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카메라를 단 단속 차량이 대로변을 달립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차량 번호가 뜹니다. 수십 대의 차량 속에서 체납 차량을 단박에 찾아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각각 한 건씩 내지 않았습니다. 영치증을 앞유리에 붙인 뒤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번에는 공영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체납 차량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3건에 39만 원이 밀렸습니다. 차주와 연결은 쉽지 않습니다. 7대3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번호판을 영치를 하죠. 예. 즉시? 예. 결국 예외 없이 번호판이 떼입니다. 서울시가 구청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체납 이외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입니다. 단속 결과 491대의 번호판을 뗐습니다. 1회 체납으로 영치 예고한 차량까지 합하면 하루 동안 709건을 찾아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밀리기가 좀 쉬운데 영치를 하게 되면 징수 효과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납세 의식도 좀 제거하고 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체납 차량은 3월 말 기준 20만 5천 대, 체납액은 522억 원입니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TBS는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TBS 지원 연장안을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있다면 조금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주파수로 인수해갈 수 있는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로 종료됩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 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으로 해석됩니다. TBS 폐국만은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원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시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5박 7일 동안 독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을 지나는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실시 협약안 등 3개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에서 양천 신월동과 강서구, 고양 덕은구를 거쳐 마포구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광역철도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장홍대선 건설로 양천구 신월동 등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평구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관외 고액 체납자 55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45억 원으로 은평구 총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은 강원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을 돌며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자녀를 둔 30대 직장인 성승훈 씨. 아이가 주는 기쁨이 크다 보니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를 더 낳고 싶습니다. 애는 기르기 힘든데 애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낳고 싶습니다. 자녀를 가지거나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에서 7월 전국 1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응답자의 27.6%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15.7%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특성상 그 출산 계획, 당장의 출산 계획보다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년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율 반등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려면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각계가 같이 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 지원,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 생활 균형 지원 등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지원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양천구가 가정용 사다리와 렌치, 톱 등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공구 30여 종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양천구는 이번 달부터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구대여소를 이용하면 주민 1명당 공구 3종을 최대 3일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대여소별 공구 보유 현황을 공유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후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성음재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디딤돌이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18건이 신고가에 팔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천구 목동에 있는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아파트가 22억 9천만 원에 팔려 지난 2월에 기록한 22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아파트도 전달보다 900만 원이 비싼 17억 2,9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달에만 18건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팔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신고가 아파트는 강남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이 그 뒤를 이었으며 영등포구가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가 AI 산업에 종사할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2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육인 데이터 라벨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데이터 라벨러는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AI 도입을 위한 필수 인력입니다. 양천구는 이 밖에 디지털 마케팅,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보안 검색, 베이커리 등 모두 3개 분야 60명 등 모두 85명의 취업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며 현재 미취업자나 단기 근로자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에는 지능 지수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시 한부모 가정은 28만 5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상담과 검사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연계하고 발달 지연이 우려될 때는 서울 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